파파이스 처음 모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바닥이었고 성남시에서는 좀 알려졌지 지지율이 뭐 대선 후보에 끼지도 못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5%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파파이스가 줄기차게 불러드리겠다. 근데 5%에 도달했어 거의. 네, 감사합니다. 5%.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가 그때 단식 끝날 때쯤이었, 네, 전날. 단식 끝나기 전날이었죠. 며칠 하셨죠? 열하루였습니다. 끝나고 앰뷸런스 타셨나요? 걸어가세요, 걸어. 언론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막 쳐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뿌듯함. 응?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거울 앞에서 막 부르르 떨고 혼자 막. 일단 그런 소회 같은 거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 이 파파이스 출연했을 때 우리 총수님이 작사를 한번 내자 뭐 그랬더니 다음에 그 뭐 얘기할 만할 때 되면 그때 보자고 한번 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 6월에 단식할 때 한번 불러주셔서 그건 이제 번외고 네. 정말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때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얘기 전에 검찰에는 왜 불려가신 거예요? 우리 김재동 씨가 역시 저와 똑같은 코스로 고소를 당했던데요. 네. 고발당한 거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보수단체가 예. 뭐 그러는 거죠. 그분이 저도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할 거다. 원래 그 명예훼손은 당사자 아니면 고발을 안 받아줬거든요, 전에는. 예. 그때 다 각하했죠. 저 수사 안 함. 당사자도 아닌 게 무슨 남의 일이 네가 나서냐. 그거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김어준 총수의 명예를 훼손했네? 그래서 내가 대신 막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고발해줘도 막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고소를 다 당한 거죠. 왜 위안부 소녀상 같은 데 가가지고 장갑 주고,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냐. 그래서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종섭 장관이 그때 총선 나갈 때 트위터로 뭐 홍보를 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트위터 많이 했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제가 한번 했죠. 정종섭도 수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뜻이 정종섭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런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나도 괜찮은 거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정종섭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다음에 선거법에 위반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과서 국정화 그때 논쟁이 있을 때 정부에서 현재 교과서가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만화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정부가 검증을 했는데 그게 주체 사상을 가르쳤으면 그럼 정부가 종북이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하고 박근혜를 종북 빨갱이로 처벌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황무여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몇 건이에요? 다 그게 개별 10건. 10건. 지금도 계속 추가 접수 중이야. 제가 예를 들면 좀 아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총풍 사건 얘기도 했거든요. 저보고 뭐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종북이면 진짜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그런 그 사람들은 진짜 반역자도 아니고 종북이도 아니고 뭐냐. 그 사람부터 처벌해라. 라고 한 게 국정원, 당시에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고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황당한 고발을 이유로 소환한다는 거지. 명색이 변호사인데. 저도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거든요. 또 뭐 어떤 거는 제가 선거 때 왜 트위터를 정치 트윗을 했냐? 그러면 이 트위터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나라당 180석 예상 이런 기사를 제가 트윗하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재명 때문에 막 찍지 않겠냐. 그럼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에서도 맨날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민간인이 누가 고발했다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공직자인데 100만 명을 대표하는 공직자인데 불러다가 바빠 죽이는데 조사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죠. 내가 협조 차원에서 가주는데 단 내가 원하는 날에 간다.
두 번째, 점심은 나와서 먹는다. 세 번째, 6시에 퇴근한다. 한꺼번에 8건 다 조사한다. 예,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서 제가 3시간 만에 끝내고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자기들은 건이 된대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 기소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노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김모 씨라고. 저를 북한의 사이버 전사 200명으로부터 선거 운동 지원을 받았다고 썼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허위 사실이다.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개 수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거예요. 범법자 취급했다. 아, 그런 거죠. 예. 한겨레 신문도 같이 고소당한 거 있어. 그래요? 저하고 같이 공범 관계.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사람 고소했잖아요. 난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했어요. 괜찮다. 제가 법원에다 재정 신청했죠. 법원이 명백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기소 결정을 해가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게 허위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 무고다. 난 북한 사이버 부대 지원받은 일 없다. 그랬더니 공개 수배라는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의 한 거를 알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거예요. 지금 기소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려 보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왜 말도 안 되는 건들 이렇게 탁탁탁 붙여가지고. 아, 근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 누를 때 자꾸 나 자기 검열을 해. 이거 괜찮나? 아니, 내가 맹세기 20년 경력의 변호사인데, 20수년, 30년 가까이 된 변호사인데도,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래도 뭐 나름의 권한도 있고 지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소를 막 10건씩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뒤태다 혹시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트위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제가 트위터 양이 요새 줄었어요. 아, 진짜로. 아니, 그 이유만으로 그거 할까요? 한번 뭐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검찰의 포토라인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그건 서서 사진을 전형적인 찍히면 이미지가 확 나빠지죠. 보수 진영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한 내용으로 불려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노렸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다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러고 왔잖아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저 6시 되면 나와버릴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자꾸 화면에 나오게 해가지고. 맞아요. 안 써주잖아요. 우리 추석 때, 그래도 제가 갤럽 조사상으로 6위, 5위, 6위 뭐 왔다고 뭐, 리얼미터는 5위 이러는데도 저를 절대 메이저 언론에서 안 써주죠. 여론조사에도 안 넣어줘요. 빼버리더라고. 저도 뭐 넣어주라 이럴 수도 없고. 제가 일부러 이걸 뽑았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 수사하면서 유일하게 보도된 거는 이거예요.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전 제일 큰 두려움이 우리가 국민들이 현재 이 정치 체제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수 대중들이 원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1인 1표니까 원래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합쳐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바뀌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무력감이에요. 내가 한 표만 열심히 해서 될까? 그래서 다 포기하죠. 이거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못한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두려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들었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저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깨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복지 정책하면 포퓰리스트로 몰리지 않을까. 정의를 공평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검찰이나 경찰한테 보복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저는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돌파하고 왔는데 사실은 뭐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남들이 보면 저 미쳤다 저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것도 포연 속에 살아남아서 덩치가 한 번씩 더 커지죠 이렇게. 근데 이 검찰에 출석하는 문제도 제가 피해서 막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깨자. 제가 며칠 있다 사드 대책위 초청으로 김천하고 성주를 가기로 했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시장이 뭐 그것까지 가냐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저라도 가자. 그때 되게 외로워들 하더라고요. 저한테 쪽지가 엄청 와요. 제가 아시다시피 트위터, 페이스북을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알긴 아는구나, 스스로. 거의 뭐 미친 듯이 하죠.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십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데 뭐 제가 굳이 그 얘기하면 성남에 뭘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못하고 있냐. 다 하고 있어요.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외로움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종북 빨갱이로 몰겠죠, 그죠? 몰 테고 과격하다 그럴 거고 경박하다 그럴 거고 범주를 벗어나서 오버한다 그럴 거고 분명히 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돌파해서 넘어서면 그게 다시 더 커져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뭐 존재하는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 내부와. 제가 예를 들면 좀 아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총풍 사건 얘기도 했거든요. 저보고 뭐 종북 발갱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종북이면 진짜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그런 그 사람들은 진짜 반역자도 아니고 종북이도 아니고 뭐냐. 그 사람부터 처벌해라. 라고 한 게 국정원, 당시에 안기부의 명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고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황당한 고발을 이유로 소환한다는 거지. 명색이 변호사인데. 저도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거든요. 또 뭐 어떤 거는 제가 선거 때 왜 트위터를 정치 트윗을 했냐? 그러면 이 트위터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나라당 180석 예상 이런 기사를 제가 트윗하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재명 때문에 막 찍지 않겠냐. 전에 제가 처음 이 파바이스 출연했을 때 우리 총수님이 작사를 한번 내자 뭐 그랬더니 다음에 그 뭐 얘기할 만할 때 되면 그때 보자고 한번 하셨죠. 그런데 이번 6월에 단식할 때 한번 불러주셔서 그건 이제 번외고 정말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때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얘기 전에 검찰에는 왜 불려가신 거예요? 우리 김재동 씨가 역시 저와 똑같은 코스로 고소를 당했던데요. 고발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보수단체가 뭐 그러는 거죠. 그분이 저도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할 거다. 원래 그 명예훼손은 당사자 아니면 고발을 안 받아줬거든요, 전에는. 예. 그때 다 각하했죠. 저 수사. 파파이스 처음 모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바닥이었고 성남시에서는 좀 알려졌지 지지율이 뭐 대선 후보に끼지도 못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5%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파파이스가 줄기차게 불러드리겠다. 근데 5%에 도달했어 거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가 그때 단식 끝날 때쯤이었. 네, 전날. 단식 끝나기 전날이었죠. 며칠 하셨죠? 열하루였습니다. 끝나고 앰뷸런스 타셨나요? 걸어가세요, 걸어. 언론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막 쳐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뿌듯함. 응?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거울 앞에서 막 부르르 떨고 혼자 막. 일단 그런 소회 같은 거 있어요? 홍섭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런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나도 괜찮은 거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정종섭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다음에 선거법에 위반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과서 국정화 그때 논쟁이 있을 때 정부에서 현재 교과서가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만화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정부가 검증을 했는데 그게 주체 사상을 가르쳤으면 그럼 정부가 종북이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하고 박근혜를 종북 빨갱이로 처벌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황무여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몇 건이에요? 다 그게 개별 10건. 10건. 지금도 계속 추가 접수 중이에요. 안함. 당사자도 아닌 게 무슨 남의 일이 네가 나서냐. 그거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김어준 총수의 명예를 훼손했네? 그래서 내가 대신 막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고발해줘도 막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고소를 다 당한 거죠. 음. 왜 위안부 소녀상 같은 데 가가지고 장갑 주고,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냐. 그래서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종섭 장관이 그때 총선 나갈 때 트위터로 뭐 홍보를 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트위터 많이 했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제가 한번 했죠. 정종섭도 수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뜻이